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구독자 회원님과 멤버십 회원님들께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네, 요즘 핫하다라는 거 저도 한번 좀 배워서 한번 따라 해 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지 않습니까? 네, 다시 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코인베이스가 베이스를 만든 이유를 보게 되면, 자, 420억 달러 USDC 유통 중인데 316억 달러 담보가 국채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월 국채 수익률이 4.5%이고 서클은 14억 달러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베이스 롤업이 사용자의 거래에 지불하는 수수료로 결정할 수 있고 이더리움을 사용을 통해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베이스 USDC 트랜잭션을 100% 무료로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페이먼트 레이어를 만들어서 베이스 롤업과 USDC의 유동성과 어플리케이션을 유입시키게 만들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 부분보다 훨씬 거래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은 모델링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래가 밝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 상황에 있는 고비를 일단 우선적으로 넘겨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달 가장 빅 이슈 중에 하나가 리플 내용이죠. 아무래도 SEC 소송 판결이 뭐 더 2개월 더 늦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뭐 일단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토레스 판사가 언제든지 판결만 빨리 내주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빠르면 3월 말 정도 때 결정이 나올 거라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버게이트 내용을 또 보게 되면 자, 유동자산 중에 대부분 장기 채권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장기채가 인기가 좋긴 해요. 근데 단기 차입금으로 장기채를 투자를 했다라는 건 장기적으로 이 채권을 들고 갈 생각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차익을 좀 가져가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글쎄요. 금리가 일단 5월달, 6월달까지 올라갔었을 때 그만큼 이 친구들이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을 모델링인지는 저는 약간 좀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단기 차입금 자체가 원래 예를 들어서 1년 이내 그걸 빌려서 상환을 해야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상환 자금 요건을 어떻게 마련을 할지가 저는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으로 그는 실버게이트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없지만 최근 몇 주 동안 암호화폐 기업의 중대한 문제를 경험했다며 실버게이트 은행 상황에 다른 암호화폐 기업과 비교하면서 모니터링을 할 것이다. 그래서 문제가 좀 더 커지면 아무래도 이제 이 백악관 쪽에서 나서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는 엄포를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이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를 했다라고 합니다. 런칭은 4월 24일 정도가 하고요. 출시 당일 15개 NFT 컬렉션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오스 설립자 또한 실버게이트 주식 투자로 7천만 달러 손실을 입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바이낸스에 따른 좀 이슈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바이낸스가 코박스 인수 신고를 절차를 마무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BUSD SEC 규제로 인해서 트루 USD 쪽을 좀 더 모색을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여기를 보시게 되면 일단 BUSD를 눌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가총액이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매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려가는 시점은 14일부터이죠. 2월 14일 기준점으로.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테더 위치를 또 보게 되면요. 네. 자, 거의 2월 14일. 이때죠. 이때부터 퀀텀 점프를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2월 14일, 2월 14일, 2월 14일,
네, 2월 14일날 콘턴 점프를 해줬죠. 그래서 대부분 바이낸스 USD 부분의 인출이 나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단일 마켓이기 때문에 우리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 그냥 바이낸스 쪽이 나중에 이제 너무 많이 빠지게 됐었을 때 그때 한번 좀 보자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타격을 많이 준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조금 에바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트루 USD를 같이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 대세니까요. 트루 USD가 많이 좀 핫하니까. 보게 되면 이제 트루 USD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바이낸스도 BUSD가 여기에서 시총이 조금 더 하락을 하게 되었을 때 바이낸스의 현재 유동성 비중과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재무제표를 좀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현재에서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한 번은 패를 까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때까지 믿을 건 서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야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던 게 있었는데요. 보게 되면 전 SEC 집행국장이 바이낸스 뱅크런 좀 어려울 것 같다, 불가피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바이낸스 미국 국제감독이나 감사 없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탈세에 따른 영향성으로 인해서 제2의 FTX 사태가 열릴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걸 좀 보려고 하면 일단 장기적인 툴로 보면 일단은 BUSD가 현 상태에서는 계속 내려가고 있긴 하지만 디페깅 현상이 심화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괜찮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BNB 기준도 가치가 계속 훼손이 될 겁니다. 예, 만약에 의 유동성으로 인해서 여기에 요 비중이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를 일단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대부분 BNB는 BNB 나름대로 또 가치도 많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점에 맞춰서 바이낸스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바이낸스가 뭐 BUSD에 있는 비중이 일단 마켓을 보게 되면 뭐 BUSD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나머지 마켓들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타격이 어느 정도까지는 있겠지만 그래도 바이낸스가 완전히 뭐 거래소를 폐지할 정도만큼의 영향력을 줄 건지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계속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괴롭히는 애들이 많아요. 보게 되면 이번에 BUSD 시가총이 3주 만에 45%나 하락을 했고, 이제 괴롭히는 애들 딱 있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그 반대 세력. 그러니까 보게 되면 첫 번째 거래소를 준비하고 있는 월가 거래소 쪽,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 겁니까? 스테이블 코인 쪽이 되겠죠. 이쪽은 둘이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투자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 경쟁에서 일단 이겨야 내가 살아남고 내가 더 많은 파일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인베이스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코인베이스는 지 꼴리는 대로 사업에 있는 확장성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의 바이낸스는 사업 확장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셀시우스인가요? 보이저 디지털이네요. 예, 보이저 디지털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인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지금 변경 절차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라고 하면 얘를 계속 그냥 계속 압박을 많이 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상황은 계속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3월 8일, 9일 시점에 또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암호화폐 또 이야기도 잠깐 한다라고 하니까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크라켄이 어려운 규제 환경에서도 자체적으로
일단 크라켄 뱅크 신청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얼마나 잘 운영이 될지 전 매우 궁금해지고요. 그 다음에 칠리즈 코리아 미더비 있다라고 합니다. 14일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한다라고 하니까 강남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내용입니다. 상하이 업그레이드 1700만 이더 언스테이킹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960만 이더가 인출이 될 거냐, 여기에서도 간략하게 제가 요약을 드린다고 하면 비콘체인 스테이킹 발표가 됐었을 때 인출 소식이나 투매의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서도 그때 상황은 별로 안 좋았죠. 그럼에도 스테이킹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또한 이번에 FTX 사태나 이런 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도 스테이킹 규모가 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씩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 집중 거래소 CEX 참여 비중이 이제 코인베이스 유동성 스테이킹으로 간주가 되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이쪽 풀에서도 또 가져가는 비중이 또 될 거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측면은 이 언스테이킹에 쫄 필요 없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67% 정도 손해율을 갖고 있고, 뭐 벌어봐야 한 12, 13% 정도가 수익을 봤다고 하는데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잖아요, 다시. 그러니 당연히 수익을 냈던 자가 별로 없으니 다시 한번 이자 정도를 좀 받아가려고 하겠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악재라고 했는데 이 강도의 악재는 셉니다, 참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개인 직업으로 이미 작년에 다 악재를 다 받았기 때문에 그 악재에 있어서 더 이상 악재가 나온다고 해도 총 거래소 유통량이 적기 때문에 생각보다 사람들이 쫄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 마운트곡스 내용을 좀 봤는데, 자, 지불 절차 완료일은 9월 30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3월 10일부터 진행이 되죠. 그래서 아마 변제 시점은 조금 더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마이닝 지속 가능한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은 현재 전 세계 해시레이트 47.7%를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의 52.8%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면 되고요. 비트코인 채굴은 매우 투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틈새 시장에 공략하는 또 다른 회사가 있었으니 BCB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 다 나가리 될 때 나는 이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미국 달러 지불 서비스를 우리 독단적으로 좀 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또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경로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니까 우리한테는 나쁠 건 없겠죠. 그 다음으로 마이클 셀러가 이번에 또 탈세 혐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 혼자 하면 상관이 없는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까지 돈 혐의로 인해서 같이 엮여버렸기 때문에 별로 좋지 못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또 이미지가 딱 그렇잖아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코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너 코인으로 탈세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또 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싱가포르 이제 또 도건시 최신 업데이트 내용인데요. 결국엔 싱가포르 쪽에서 조사를 했는데 싱가포르에 살고 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또 도망갔는지 매우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VC 애들이 C5보다 디파이에 쏠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게 되면 21년도 모금한 금액이 3배 이상이 그만큼 커졌고 2020년도 확보한 금액이 41배 이상 받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디파이가 지금 최저점 때까지 많이 박살이 났죠. 여기에서도 디파이 시스템 자체가 선착순 형태에서 가장 초기에 농사를 많이 지었던 애들이 상당한 이점을 또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력적인 이자 수익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점을 VC들은 상당히 그런 점에 최적화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C파이 대비보다는 D파이 쪽으로 좀 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코인 유통량이 증가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2월 15일 기준점으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건 BUSD 물량을 좀 빼서 들어왔기 때문에 총량으로 좀 보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스테이킹이 된 시점 이후에 이 물량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쏠릴 것인지 좀 볼 필요성은 있겠죠.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도 별로 좋지 못한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요. 조금 더 많은 고통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절한 비즈니스 모델과 경영진을 갖추지 못한 기업들은 자금난에 좀 있을 것 같다. 이 이야기는 이제 기존의 부채도 좀 많이 있었고, 금리와 이렇게까지 고물가가 이렇게까지 오래 갈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죠. 그래서 스타트업의 일종에 있는 크립토 기업들은 이걸 대응을 했을까? 못하지 않았을까? 5월, 6월 달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때 못해도 가을 정도 때나 여름 정도 때부터 터져 나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돌려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USDC 보유량이 292%나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바이낸스도 또 생각이 좀 있겠죠. 그 다음에 USDT 스테이블코인 시총 점유율이 15개월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테더는 간단해요. 뭐 내면 벌금 내라고 하면 그냥 냅니다. 예, 뭐 질질 끌지 않아요. 예,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깔끔합니다. 예. 그리고 JK 롤업 이더리움 레이어2 스크롤이 5천만 달러 투자 유치를 좀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도 알 수 있는 점은 저기 프로젝트에서 저 정도 돈을 받았다라는 건 레이어2 시장의 성장성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이렇게 위축이 되고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도 돈이 들어가는 투자를 받는 쪽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그나마 좀 선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잠깐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반등이죠. 근데 제가 보았을 때는 아직까지도 현 상황에서는 실버게이트 사건이 아직까지도 추가적으로 더 나와 주어야 된다는 소식들이 좀 더 남아져 있다라는 것과 그 외적으로 이제 뭐 바이낸스의 재무제표 부분이 좀 더 빨리 나와주길 바랄 뿐입니다. 네, 저는 그 내용이 나와야 좀 깔끔하게 나올 수 있다. 너희들이 진짜로 실질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한다고 하면 말로 하는 건 의미 없다라고 했죠. 여전히 바이낸스 쪽에 심각한 타격은 주진 않겠지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다 묶여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낸스에 있는 비중이 좀 많이 이탈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느낀 점은 23년도는 보상의 시기와 그 다음에 대부분 거래소의 사업자 등록 시기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수순이다. 규제를 좀 발판을 하려고 하는 수순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이 안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멘탈 꽉 잡고 그대로 투자를 잘 해 나가시면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